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시장 조사하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가구 기술 및 시장 현황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가구의 자료 조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소비자층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 확인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가구 자료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가구 자료를 조사할 때 기능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태, 그리고 재료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격 조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규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구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인체 치수에 알맞는 사이즈여야 우리 가구가 편안하고 그쵸, 안정적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가구들은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구를 조사하는데 그냥 딱 사진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스툴이다 그러면은 이 스툴에 그냥 앉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죠? 그리고 형태는 다른 스툴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 및 제작 방법, 그래서 얘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또 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료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재료에 따라 색상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조에 따라서도 제작 방법이 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작 방법, 이 좌판과 다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규격, 사이즈. 그래서 전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이즈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앞에 기능, 형태, 재료, 제작 방법, 규격이 나오면 가격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은지 아니면은 저렴하지만 이 저렴한 만큼 이런 재료나 그쵸, 그리고 기능 이런 거에서 이 가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옆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도표와 수치화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자료를 그냥 글로만 이렇게 주르륵 펼쳐 놓으면은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보는 경우에, 그때 조사했을 당시에는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자료를 다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뭘 정리를 해 놓은 건지 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시는 습관 꼭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가구,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가구 제품들의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를 조사하는 데에도 당연히 어떻게 소비자를 조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를 세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는 가구 제품을 만드니까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가구를 그냥 어느 특정 인물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가 가구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의자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 의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제품을 가지고서 판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매를 하고 나서 리뷰 댓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들은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들이나 아니면 재활용 재료, 요즘에 그래서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게 친환경적인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건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이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구매를 하시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저런 연령대나 성별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자, 소비자의 구매 요인을 조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어떤 거를 만족했을 때 요 상품을 구매를 하는지 이 구매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장을 세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구 시장이다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구 시장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구 시장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따져보면서 나눠주면서 좀 더 타겟을 구체화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딱 타겟을 하나 잡고서 제품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데리고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다양하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런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친환경적인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분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기술 및 시장 현황 두 번째 소비자층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소비자인 동시에 그리고 다양한 종류, 다양한 제품의 구매자이며 그리고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구매를 하는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구 외에도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물론 이제 필요로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러 갔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제품에서 또 색상이 내 취향인 건지, 그쵸? 형태가 내 취향인지, 그리고 기능이 내가 필요한 기능 외에도 뭐 다른 기능은 없는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시에 가격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싸다 이러면은 이거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이네 하고 이렇게 구매 욕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다른 소비자,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만드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그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 중심적 사고였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이 거의 물건이 없는 시대였지만, 현재에는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넘쳐나는 물건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깐깐하게 따지면서 구매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이 중심인 제품을 만들어야 우리가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중심적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고객을요, 성별뿐만이 아니라 연령, 직업, 그리고 기호도 등을 통해서 소비자 구매층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라는 거는 당연히 성별에 따라서도 취향이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10대가 좋아하는 것과 50대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직업에 따라서도 조금 사무적인 직업이라면은 조금 더 차분하고 그쵸, 좀 이렇게 포근한 그런 느낌의 가구를 선호한다면은 좀 창의적인 직업, 그쵸,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분들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더 통통 튄다든지 아니면은 형태 같은 것들도 좀 새로운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성별과 연령, 직업에 따라서 선호하는 기호도들이 전부 다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을. 자, 생산자 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소비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들 우리가 아까처럼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고객을 이해하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이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당연히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객의 세분화를 통해서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가구 시장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뭔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징이 딱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세분화라는 거는요, 예전에는 뭐 연령대별로, 그쵸? 그리고 성별, 여자, 남자 이렇게 뭐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 어린이, 그리고 뭐 성인, 청년 이렇게 조금 이것도 우리 세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만 나눠서는 절대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현대 시장에서는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20대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20대 여자 굉장히 많죠. 21살 그리고 29살은 또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 여자 중에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거냐. 앞서 말했었던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이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면은 20대 여성이 좋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 세분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까다로운 고객들을 우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구매 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고객이 가구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요소 및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었어도 만약에 구매자가 뭐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어떤 특정인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나도 사기 싫은 제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개인 간의 어떤 가치나 개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또 제작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과 함께 구매자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주는 감각적 미적 요인이 중시되고요. 개성과 창조성이 품질에 우선시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 자, 미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시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래도 기능은 기초적으로 그쵸? 일단은 잘 갖춰진 상태에서 미적인 요소가 충분히 발현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소비자 구매 결정 과정 표로 한번 보면은요. 자, 소비자 중심해서 우리 소비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식탁 의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식탁 의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식탁 의자. 자, 그러면 우리 식탁 의자를 구매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장에 가서 구경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마켓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온라인 검색을 할 때에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 취향인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떤지, 그죠? 그리고 형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봐요. 그리고 가격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가구 조사할 때 조사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소비자들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본인 취향과 가장 가깝고 합리적인 가격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보 탐색에선 당연히 기능이라든지 형태, 색상, 그리고 재료,
그리고 제작 방법.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까지도 살펴본다라는 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전부 살펴보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화장품 제품들도 보면은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또 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뭐 동물 복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절대로 이런 제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따져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등등등등 기타 외에도 훨씬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 탐색을 통해서요. 이제 뭐 정보를 검색한 다음엔 또 추려내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구매 효익. 그래서 요 제품들이 이제 기능이나 재료, 가격들 이런 여러 면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제품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골라내는 거.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 1번 제품은 기능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든지, 그쵸?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너무나 비싸다든지, 그쵸? 뭐 2번 제품은 가격도 싸고, 그쵸? 기능도 그냥 적당한, 그리고 뭐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도 그냥 무난한, 아주 무난한 제품. 자, 아니면 세 번째로는요. 재료나 이런 것들도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아요. 그쵸? 그런데 기능 형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격은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내 취향인 디자인으로 고를 거야. 라고 한다면 1번을 구매하겠죠? 그죠? 이런 기능과 형태가 내 취향이고 가격도 비싸도 나는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1번을 제품 구매를 하는 거고요. 나는 튀는 거 싫다. 그죠? 그냥 무난한 거 사고 싶다. 그러면 2번을 고르시는 거고요. 그죠? 나는 이런 형태도 형태지만 나는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아. 재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친환경적인 거를 사용한 우리 지구를 생각해야지. 이런 것에 조금 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3번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뭘 구매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요 제품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요 이익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결정 후에는 결정했으니까 구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소비자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소비자층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시장의 세분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소비자들과, 그리고 요 고객들을 어떤 구매 요인,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요 소비자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사실 근데 소비자들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사하기란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을요, 우리 사회심리학에서는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소비자들의 공통된 태도 또는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소비자를 집단별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소비자들을요, 이렇게 뭉뚱하게 모아두는 작업을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가장 쉽게는 일단 연령별로 나누는 거 또는 성별로 나누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령별로 나눈다 하면은 자, 10대 그러면은 뭐 11살부터 그리고 19살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10살부터. 그래서 11살부터일까요? 그죠?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고서 구분 지어줄 수가 있죠. 이 구분 짓는 건 꼭 뭐 연령이나 성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결혼을 했는지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직업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어떤 용도나 그런 특징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사무용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연령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좀 직업별로 나누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소비자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시장을 구분 짓고서 이거를 또 다 세분화시킨 다음에 또 분류하는 작업 자체를 시장 세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모든 시장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가구 시장의 세분화를 통해서 자사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어느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했던 사무용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연령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직업별로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같은 연령대여도 10대여도 패션에 대한 생각과 또 가구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패션은 뭐 나는 10대이지만 패션은 굉장히 화려한 걸 선호하는데 가구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뭐 심플한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마다 어떤 욕구나 그 다음에 필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구 제품을 만드니까 요 가구 시장에 대한 세분화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가구 제품의 소비자의 요구가 아무리 다양하고 각 개인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 특정한 집단별로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개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공통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내서 묶어놓고 그렇죠? 그들의 욕구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의 세분화 고객층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분석, 지리적으로도 당연히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도시에 사는지, 인구 밀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인구학적 분석으로는 우리 성별, 연령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태, 수입, 직업,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개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는 뭐 우리 요즘에 많이 나왔었던 게 이런 욜로족이라든지 자, 요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 혼밥족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딩크족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고요. 가치관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사회문화적 분석.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서양과 동양에 대한 문화가 또 다르듯이 저 또 종교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관계,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분석, 제품의 어떤 사용 빈도라든지 어떤 제품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가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애호도나 구매 성향에 따라서도 또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렇게 하고서요. 마무리하고요. 요약 및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세분화라는 것은 시장을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객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 요인. 그래서 고객이 가구 제품을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요소와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시장 세분화. 그래서 요 시장도 다 똑같은 시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우리는 가구 시장에 대해서 요 시장 세분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리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행동을 따라서 또 이렇게 시장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고객을 이해하는 열쇠래요. 그리고 시장을 발견하는데 이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작업. 자, 1번 고객 구매 요인.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고객 세분화. 그죠? 시장 세분화.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석. 몇 번인가요? 자, 2번이죠? 고객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다음 중 시장 세분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요 시장 세분화 인구적으로, 자,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몇 번인가요? 네, 4번 기능 분석. 요거는 우리 가구 자료 조사할 때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소비자층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가구 제품을 한 가지 결정하신 다음에 그 제품의 소비자를 우리 지리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심리적, 사회문화적 행동별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이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